네, 안녕하세요. 시와여근에서 군사 통번역 강의하고 있는 강춘호 의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미 육군의 방공 체계에 대해서 질문 가지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질문 이제 옮겨 보도록 할게요. 자, U.S. Army's short range 그 방공 체계 중에서도 short range 단거리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질문 보시면서 정리 해보시죠. 관련해서 저희 이제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그 음원, 지문 다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목부터 보실까요? 육군의 그 단거리 방공 활동은 심사위원회의 그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방공이 있고 이제 공중을 그 방어하는 거죠, 말 그대로. 이거하고 이제 엔타이어라고 들어보셨나요? 통상 이제 엔타이어 크래프트가 정식인데 그걸 줄여가지고 엔타이어라고 해서 대공 주로 이제 이 공중에 있는 항공기를 이제 요격해서 떨어뜨린다거나 그런 역할을 맡는 건데요. 그래서 엔타이어 엔타이어 크래프트 그 대공하고 방공하고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리뷰는 이제 재검토 아니면 이제 심사인데, 이런 업무 환경에서 이제 그 행정 쪽에서 할 때는 이게 주로 심사로 쓰이죠. 특히 이제 위원회하고 같이 쓰이는 경우에요. 그래서 심사위원회, 익혀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합동 전력위원회는 미 육군의 기동용 단거리 방공 체계의 이 요구사항을 올 봄 승인 할 것인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라고 윌리엄 파커 대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분은 육군의 어, 공, 그 공중 및 미사일 방어 현대화의 주관자이십니다. 자, capability는 그냥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군사에서 할 때는 combat capability로 통상 봐가지고 전투력 줄여서 전력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육군이 나와 있으면서 이제 이 시스템이 있죠. 시스템은 조금 이따가 여러 가지 해석을 좀 해보실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기계적이죠. 그 미케니컬 한쪽에는 기본적으로 체계죠. 그래서 무기 체계 할 때 쓰는 체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는 전군 아니면 각군인데, 여기서는 army, 육군을 나타내는, 이어받아서 그 대명사처럼 쓴 거죠. 육군입니다. 자, 그 다음, 이 위원회는 권고사항을, 권고안을 합동 요구사항 총괄위원회에 제시하는데요. 이 위원회에서는 신규 전력과 획득 노력의 발전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각종 개발 사업의 요구사항 최종 승인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이 카운슬도 이제 몇 가지가 표현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위원회죠. 그 보드도 그런데요. 이 카운슬도 이제 몇 가지 해석의 예가 있어요. 이따 보시겠는데 주로 그 업무 쪽에서 또 관련해서 쓰게 되면 이게 정부 내에서 행정 쪽에 쓰게 되면 위원회로 주로 해석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슈퍼바이저하고 오버사이트가 서로 이제 이 혼용되는 식으로 해석을 되는 경우를 왕왕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죠. 좀 앞쪽은 총괄이고요, 오버시, 뒤쪽은 슈퍼바이즈 감독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나오시면 구분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엠쇼렛 즉 기동용 단거리 방공 체계의 개발은 기록적인 시간 내에 이루어졌는데요. 이는 긴급한 운용상 필요성에 따라서 따른 결과인데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지난 2016년도 유럽 전구에서 파악이 된 바 있습니다. 자, 이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작전 아니면 운영이냐 둘 중에 하나가 군에서 항상 고민이 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작전, 임무, 뭐 과업,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세분화했을 때, 작전만을 위해서 이 전체적인 게 이루어진다라고 보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운용이라고 하시는 게 가장 좋을 때가 많습니다. 자, 이 티어터라고 하는 거는 전쟁이 이루어지는 가장 넓은 구역이죠. 이 전구라고 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육군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지난 2018년 2월 접수를 했는데요. 이 체계를 구축하도록 그렇게 했고, 그리고 나서 19개월이 걸렸는데요. 이 육군이 어, 이 요구사항을 생성한 때부터 어, 2020년 1사분기에 시험용 시제품을 인도하기까지의 기간을 일컫는 것입니다. 자, 네, 그 다음, 최초로 이 엠쇼라드 체계를 수령한 소대가 있는데요. 이 소대는 스트라이커 전투 차량을 기반으로 한 네, 이 엠쇼레드 시스템은 이 엠쇼레드 체계는 스트라이커 전투 차량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으로서 이에는 임무 탑재 장비가 포함이 되고 이 장비는 레오나르도 DRS가 설계를 했고요. 또 RTX사의 스팅어 차량용 미사일 발사기가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들은 2021년 유럽에 배치된 바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패키지는 원래 종합이라든가 일괄이라든가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패키지로 그러면 일괄 법안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 일괄 원조, 뭐 종합 법안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서 MEP 요거는 군에서 정해놨어요. 임무 탑재 장비라고 탑재라고 해석이 잡혔다고 볼 수 있겠는데 직역은 좀 안 맞는 겁니다. 패키지는. 자, 그러시면은 이제 딸린 각주를 정리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공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컨스트럭션 할 때 민간에서 건축할 때는 이게 인가라고 하죠. 그래서 인가, 허가 합쳐서 인허가라고 하는데 인가를 갖다가 정부 내에서 기관끼리 업무를 하는데 인가라는 말은 안 쓰죠. 그럴 때는 승인이라고 authorization처럼 합니다. 자, 브랜치는 각군 아니면 병과. 자, 그리고 유엔 쪽에 있으면 카운슬이 뭐죠? 유엔 안보 이사회. 각국별로 있으면 안보 회의. 그다음 시의회와 시민평의회. 자, 다파라고 해서 우리나라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뭐죠? 방위사업청이에요. 거기서 프로그램이 사업이라고 잡힌 거죠. 그래서 주로 무기 개발 사업할 때 프로그램을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그래서 아까도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봤던 거고요. 프로그램. 자, 그다음 비상, 위급, 아주 위태롭고 긴급하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medical emergency, 급변 사태, 그다음에 increase of emergency. 자, operation 얘기 드렸고요. 그래서 비슷한 게 이제 운영 쪽이라면 employment라는 말이 있어요. 군에서. 자, 그다음 nuke deliver 이럴 때는 이 누크가 핵무기죠. 히로시마에 투발된 무기. 그런데 아까는 투발이 아니죠. 인도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have는 전반기, 후반기 할 때 반기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리고 first ever라고 아까 최초에라는 의미로 여기서 first platoon이라고 썼는데 좀 잘못 쓰면 우리나라 부대 연봉 붙일 때 제1중대, 제2중대, 뭐 제1소대 할 때 the first 이렇게 붙이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게 내용상 이 파악이 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경우 대비해서 최초라면 원어민들도 first ever라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first ever. 자, 그 다음 A 패키지, 아까 일괄 원조 얘기 드렸고요. 자, 발사대, 런치패드, 자, 발사체, 프로젝타일. 자, 디플로이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나중에 살펴보시면 되는데, 파병까지도 있죠. 그래서 파병을 할 때는 이 soldiers deploys downrange, 명사 형태로 overseas tour, 이게 가장 좋은데요. 디플로이가 그러니까 배치, 전개, 파병 여러 개가 있는데 정확 모르시면 기본이 뭐죠? 배치죠. 그래서 이걸 경우에 따라서 문맥에서 파악을 하시도록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시면은 오늘 하신 내용 등 관련해서
언제든지 질문이 있거나 하시면 연락 주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